안녕하세요. 1월 23일 일요일, 이제 1월도 네 번째 주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이번 네 번째 주는 1월 들어서도 가장 격동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도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 오전에 월요일 날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라제는 상장 폐지로 결정이 나고 100%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결정은 났었고요. 그리고 1월 13일에 매드팩토로인하고 1월 14일에 셀트리온으로 또 큰 제약바이오의 조정이 나왔었고, 이제 내일 오미크론과 이번 주에 미국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통화량과 금리 인상 부분에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수요일까지는 불확실성의 그러한 상황이 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RF택은 출렁거림에 확실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현재 RF택은 고려해야 될 상황은 대단히 많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최근에 들어서는 단기 매매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상에 또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단기 대응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HTS나 MTS를 꺼놓으시는 것도 멘탈 관리하는 데서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RF택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53만 주에 불과한, 얼마 전만 해도 90만 주대 대략 40만 주를 매도한, 샀다 팔았다 하는 기관 투자가 또 외국인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월요일 날 또는 수요일까지 FOMC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저점인 5,600원을 지지해 줄 것인지, 아니라고 한다면 전저점처럼 5,300원 정도까지 갈지 우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올해의 2022년의 투자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2일 5G 주파수와 추가 할당 경매가 다음 달 2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의 내용이 전해지고요. 또한 삼성전자의 5G 네트워크 장비가 처음으로 영국에서 신호를 쏘면서 유럽 장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020년 시작된 5G 장비, 지난해 큰 폭의 상승을 예상했지만 코로나 시기로 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지난해보다는 어쨌든 2022년, 요즘에 TV를 간간히 조금씩 보다 보면은 그 배우자들의 대다수가 폴더블 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폴더블 폰 하게 되면 5G 이러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상으로 2022년 또는 내년도 5G는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하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RF택의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부분, 또한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해 3월 정도면은 1만 평 규모의 CGMP 시설이 준공이 시작이 되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버행 물량이 없고요.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도
2020년이죠. 버라이즌 그리고 중대역 5G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세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F텍은 삼성전자의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의 1벤더로 있습니다. 23일 어제죠? 오늘인가요?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보다폰 영국 법인은 이달 19일 서머시주 바스시의 삼성전자와 협력해 설치한 5G 기지국의 첫 상용 신호를 송출했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급한 5G 장비가 유럽에서 상용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영국 소재의 다국적 통신사인 보다폰은 세계 21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세계 5위, 유럽 1위의 이동통신사로 지난 2021년 6월 삼성전자를 보다폰의 4G, 5G 네트워크 장비 주요 공급사로 선정한 뒤 이번 기지국을 처음으로 가동하게 됐다라고 했고요. 올해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5G 안테나 사업, 지난해보다 올해 본격적인 해외향의 수주 물량 증가를 관찰해보자.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 매출 지속과 다변화를 살펴보자. 고객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지난해 말부터 IT 모바일 부품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다는 것. 또한 보툴리눔 톡신 신공장을 올해 3월 말 이내에, 현재 1월 23일이니까 2달 정도 내에는 착공이 예정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말 이전에 공장 완공 그리고 전임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자연균주를 현재 진행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현 시가총액은 1871억 원에 저평가된 상태다. 그리고 지난해 주가 하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그리고 지난해 4월 CB 잔량 전부에 대한 전환 청구가 완료가 됐고, 7월 블록딜 물량이 시장이 지속 7회한 것으로 주가 하락이 이어졌고, 현재는 이러한 오버행 물량, 전환 물량 또는 블록딜 이런 부분들이 완전 해소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만 40만 주 또는 7, 80만 주에서 사건이 팔건이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버행, 주식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이슈 또한 전혀 사라진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켜볼 것은 두 가지죠. 월요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질심사, 거래정지 중에 있는데 퇴출될 것인지 상폐될 것인지 아니면 이어질 것인지 개선기간을 줄 것인지 등등, 어쨌든 월요일에 시장이 어찌 될 것인지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5, 26일 미국 FOMC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새벽녘에 나스닥은 현재 14,000포인트가 무너진 2.72%, 13,768포인트로, 그리고 다우존스는 특히 이 나스닥이 다우존스보다 더 하락한 이유는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 또 추가가 되어서 1.3%는 다우존스 34,265, 그러나 이게 2.72 나스닥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요. 나스닥은 최근 들어서 16,212포인트의 가장 고점을 보여줬는데, 최근 여기 저점을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죠. 14,300. 그리고 현재는 13,700, 14,000이 무너져서 현재로서는 저점이 이고 13,100까지도 열려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16,200에서 13,768, 지난 2020년 코로나의 때보다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15% 정도밖에 지수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는 현재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전부 2%, 3%대도 있고,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아메리카 시장도 역시 북미 쪽 위주로 하락을 했고, 남미는 좀 폭이 적은, 그러나 가장 큰 규모인 브라질, 는 0.15%, 멕시코 마이너스 17,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1.77. 그래서 유럽 증시, 아메리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격동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RF텍의 수요일까지는 최근 들어서 여기가 5,600원에 지지하는 그러한 여기서 지지해 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하락폭이 만약에 이곳을 5,600원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무너진다라고 한다라면 5,300원까지도 열려져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년 내에 가장 매출 증대하고 올해는 5천억 도 이상을 현재 2021년도의 매출액이 상당하죠. 6년 내에 최대의 모습을 2021년도 6년 이래 최고 매출의 갱신 여부, 올해 2022년은 5천억대의 매출도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현재는 응집하는 구간이다. 최근 들어서 이곳을 보게 되면 5,300원 정도의 고점, 지난해 10월부터를 보게 되면 6,300원과 5,300원의 박스권이 있는데 이번 현재 금요일 시장으로 5,830원 정도가 2.35% 하락을 했는데요. 5,600원은 잘 수요일까지 지켜줄 것인지 다시 한번 5,300원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적극적인 공략의 그러한 유혹 밴드 또는 그 이하라고 한다라면 말할 것도 없이요. 불안감 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보이는 그러한 시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준비들 잘 영상은 참고하시고 나름대로의 주말 휴일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줄일까 늘릴까 이렇게 발뛰기 모습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